안녕하세요. 황규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주택 구매부터 양도까지 어떠한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각 단계별로 보면요.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주택 보유 시에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택 취득세는 이제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주택을 이제 매매한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은 이제 주택 수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3% 취득세율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새로 사는 주택 수가 합쳐져서 2주택이면 8%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 사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에서 3% 이제 기본 세율이죠. 1에서 3%가 부과되고, 그리고 이제 3주택이 되면은 12%. 이것도 역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 3주택이면은 8%. 그리고 4주택부터는 이제 1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법인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법인으로 이제 주택 투자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세금 측면에서 메리트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취득세도 이제 비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도 무조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제 법인세가 이제 한 44%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리트가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법인을 통해서 이제 주택 투자하는 거는 크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할 때 나오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7월과 9월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재산세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1세대 1주택까지는 12억, 이제 그 외에까지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준시가 합계 기준이거든요. 이제 주위의 시세나 매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내 지분만큼만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3억짜리 주택을 3명이서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은 각각 1억씩으로 카운트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집이 9채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수와 가액과 상관없이 이제 최고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주택은 2.7%, 3주택은 5%. 원래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세율이 그 가액마다 달라요. 이제 기준시가 합계해서 요거 12억, 9억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 세율 2.7%, 5%가 부과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를 해줍니다. 이것도 재산세처럼 고지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고지서 날라오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좀 따로 한 적이 있는데,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이거는 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진짜 고지서 금액이 맞다 하시면은 그때 납부를 해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무조건 납부하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꼭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양도 시의 세금, 양도소득세 나오겠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주택인 경우에는 플러스 이제 2년 거주를 해주셔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이 12억,
12억 이하여야지 이제 전액 다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 12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가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좀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따로 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비과세 규정은 이제 무조건 1주택자가 아니라 그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그 비과세 특례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기존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살 집은 이미 구해놨어.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원래 살던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은 너는 그냥 1주택자로 봐주겠다.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상속을 받았다든가 뭐 일시적으로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뭐 2주택, 3주택자가 됐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결혼을 해서 합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한다든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라도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제 한 번쯤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2025년 5월 9일까지 이제 중과세가 유예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기존에 집이 많아요. 막 두 채, 세 채 돼요. 근데 그 팔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은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이 중과세만 적용이 되면은 이제 세금 부담이 이제 조금 올라가고 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사실 이게 엄청 크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30%,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와 거주를 10년 이상 하게 되면 이제 80%까지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제 중과세가 적용되면은 요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단순히 30% 이제 더 중과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엄청나게 뻥튀기 돼요. 이게 진짜 큰데, 요게 지금은 유예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요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대상 지역도 많이 해제가 됐어요. 이제 거의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서울 지역 뭐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좀 많이 없다. 지금은 없죠. 유예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유시하고 취득시에 줄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주택 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팔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A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이 10억, B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이 7억, C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이 2억이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이렇게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세 채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파는 게 제일 유리하냐는 거죠. 만약에 A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그 다음에 팔고 C주택을 제일 마지막에 판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일 적은 주택을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파시면.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A주택을 마지막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C주택과 B주택이 없으니까 A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부담이 가장 작아지겠죠.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 때 좀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양도 차익이나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보고 1세대 1주택을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주택에 적용시켜서 매매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제일 유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자면은 이제 주택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금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제가 심플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원래 그냥 생겼던 규정에 이제 또 규제를 위해서 덕지 뭐가 얹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법이 많이 복잡해지고 또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이용하여서 절세 포인트를 찾아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주택의 양도 차이 가장 큰 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규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요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